회사에 현금만 1조가 있다 하는 규모의 회사였고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때 이제 호텔을 해줄 테니까 경영을 해줄 수 있냐. 자, 오늘 지인욱 작가님 모시고 또 굉장히 특별한 직업을 가지신 적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 좀 질문 좀 들어볼까 하는데 12년 동안 재벌가의 베이비시터로 근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집안에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산으로 친다면 대략 그냥 어느 정도 집안에 베이비시터를 하셨고 그리고 재벌가, 우리가 또 재벌가의 집안에 들어갈 일은 사실 없으니까 보통 재벌가 집안에 직원은 보통 몇 명 정도나 있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뭐 회사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 이제 운전기사분들이 이렇게 가끔씩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회사에 현금만 1조가 있다라고 하는 규모의 회사였고요.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는 베이비시터 아기가 한 명이었어가지고 저희 베이비시터가 저는 한 명이었고요. 만약에 아기가 2명이나 3명이면 베이비시터가 2명, 3명 이렇게 아기 숫자별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네, 한 명당 한 명의 베이비시터가 이렇게 케어를 합니다. 가사 일을 해주시는 도움분이 계시고요. 출퇴근해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운전기사님 계시고요. 한 4명, 5명 정도? 집안에만 좀 해당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 뭐 그분들의 개인적인 업무 비서나 또 그런 건 논외일 거고. 그죠, 네, 맞아요. 혹시 그럼 재벌가 집안의 베이비시터는 한 군데만 하셨던 건가요? 3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비시터에서 일하실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이를 돌보고 이게 뭐 하루 종일 돌보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입주 베이비시터거든요. 그래서 24시간 근무예요. 아이와 그냥 함께 자고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엄마나 마찬가지죠. 제가 늦둥이다 생각하고 잘 키웠습니다. 그럼 재벌들은 집안에서 좀 옷은 어떻게 입고 뭔가 어쨌든 돈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명품 같은 옷도 집안에서 그냥 흔히 입고 지낼 것 같은데 옷차림은 좀 어떻게 돼요 보통?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과 비슷하죠. 이제 옷을 편하게 입고 생활을 하세요. 티 같은 것도 편하게 입고 낡았어도 본인이 몸에 편하면 그거를 주로 많이 입으시고요. 그러나 그 옷 자체가 명품은 명품입니다. 자, 그럼 재벌가분들이 좀 집안에서 또 다른 채널 나오신 거 보니까 소파에도 누워있지 않고 서재에서 뭐 뭔가 책을 보는데 허투루 보는 시간이 잘 없다고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거의 뭐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 이런 건 안 하세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이제 외부인이잖아요. 저희한테 보여지는 것도 아마 신경 쓰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건 좋지 않으니까 좀 반듯한 모습을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 혹시 아무래도 실제로 그분들이 너무나도 단정하고 그런 거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아무리 베이비시터로서 함께 오래 세월이 있어도 또 가족과는 좀 다르잖아요. 본인들 가족끼리만 있을 때는 뭐 소파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뭐 요리사분도 계실 거고 운전기사분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반듯한 환경이 만들어져서 반듯한 부분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네, 왜냐면 드러나 있는 분들이잖아요. 저희들이 없을 때는 좀 편하게 하실지 몰라도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은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조심하는 얘기해 주셔서 베이비시터로 일을 하셨던 작가님은 그쪽에는 아니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가끔씩 재벌이나 이런 부자분들이 갑질 같은 걸 보잖아요. 그분들이 뭐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 혹시 이제 일하시는 그 시대 때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신 건 없는지. 그러게요. 그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어쨌든 오너이시고 저희는 직원이니까 어떤 지시를 할 때 뭐 마음에 안 든 부분은 확실하게 야단을 치시죠. 그걸 갑질로 받아들인다면 갑질이겠지만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걸 잘 받아들이면 저에게는 또 약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건 당연히 업무상에 할 수 있는 피드백인데 우리가 뉴스에 나올 정도의 뭐 폭언이라든가 폭설이라든가 뭐 가끔씩 구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베이비시터로서 재벌가에서 일을 하실 때 이제 작가님은 안 당하셨지만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나요? 들은 적은 있죠. 들은 적은 실제로. 이제 운전기사분들이 특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막대하고 운전기사들에게 욕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이야기는 좀 들었죠. 그러면 이제 작가님도 요즘에 SNS 같은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시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이게 모든 게 좀 드러나는 세상이 돼버리다 보니까 옛날보다
저희보다 이 베이비시터나 아니면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 재벌가 분들도 조금 더 쉽게 뭔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 더 옛날보다 형성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영상 올려버리거나 아니면 녹취록 터트려버리거나. 그리고 또 재벌가에서 아이 전용 식기를 사용하게 하고 뭐 위생 청결을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고요? 위생 청결은 완전 기본이에요. 청소, 정리, 정돈이 1순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쓱 먼지를 이 정도로 삶에서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게 위생적인 면에서는 정말 집착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그 아이 전용 식기를 전문용 식기를 꼭 사용하게 하는 이유는? 네네. 아이 전용 식기는 아이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짓고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아이의 어떤 자존감, 어떤 재벌가에서는 이 아이가 성장을 하면 회사를 운영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규정을 짓지 않으면 나무 그릇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그 존중받는 인격체로 아예 도와주는 분들이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의미?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재벌가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이 있다면서요? 안 돼, 이런 말은 잘 안 하죠. 재벌관에서는 안 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안 된다는 말은 끝이잖아요. 어떤 해결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말보다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떤 선택을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좀 기회를 주는 거죠, 선택권을. 근데 안 되는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거라서 안 된다, 뭐 하지 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존댓말을 사용한다고? 존댓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좀 어색하긴 합니다. 왜 사용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존중을 해줘야 나중에 위치에 올라갔을 때 계속 존중을 받는 그런 훈련이랄까요? 뭐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 아닐까? 이게 존댓말을 한다면 그러면 그 재벌가 집안의 자녀 교육에서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좀 작가님이 계셨던 곳이 좀 그랬다고 봐요? 제가 있었던 곳이 이제 3군데 정도 재벌가였는데 그거 다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는 그냥 반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존댓말 하시는 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 자, 그러면 재벌가 분들 그쪽에 속에 있다 보니까 재벌들의 의사결정 방식도 좀 보는 순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좀 일반인가요? 어떻게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여유 있게 시간을 좀 두고 어떤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그 사람과 이제 면접을 하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또 그 사람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서 서로 이제 합의점이 맞으면 채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성급하게 뭔가를 결정을 내리거나 하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감정과 사실 뭐 구분해서 뭘 한다. 재벌가 집안에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같이 이제 근무를 하잖아요.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트러블 같은 것도 가끔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지켜보다가 늘 지켜보시어요. 그러니까 바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좀 지켜보다가 당사자들 딱 불러놓고 어떤 상황이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보죠, 상대방에. 둘이 다 다르잖아요. 다 자기 편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상대방을 딱 쳐다보고 이건 이래서 이랬던 거 아닙니까? 저건 저래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해서 사실적인 것을 이렇게 딱 제시를 하시면서 이제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는구나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일반 좀 사람들은 사실보다는 감정에 휘둘린 경우들이 좀 많다고 보시나요?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 말 듣고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벌가는 조금 약간 의압감 같은 것도 있고요.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제가. 아무래도 재벌들이 또 돈을 많이 쓴다는 인식도 있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돈을 많이 쓰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냥 생활 면에서는 그렇게 돈을 막 흥청망청 이렇게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뭘 사거나 뭐 이러지 않고 그냥 꼭 필요한 거, 왜냐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모든 걸 여유롭게 다 이렇게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뭐 나를 어떻게 보여야 되고
되고 뭐 치장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동네 외출할 때도 그냥 수수하게 추리닝 옷 입고 한 바퀴 돌고 오고 뭐 이렇게 좀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즉흥적으로 뭘 살 경우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게 혹시 이 두 가지가 좀 포함된 걸까요? 하나는 사실 재벌가분들은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이미. 이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생일이든 뭐든 특별히 뭘 엄청 가지고 싶은 거는 없을 수 있겠죠. 당연히 일반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SNS 같은 거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경우들이 있는데 재벌가분들은 이미 사실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사실 딱히 의미도 없고 오히려 욕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즉흥적인 소비가 좀 오히려 사라지는. 필요하면 그냥 이렇게 나 이게 필요하다 하면은 이게 바로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충동적으로 뭘 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재벌들에게 3만 원과 300만 원은 우리가 똑같은 가치라고 말씀하시던데 그게 좀 어떤 의미인지랑 그럼 그분들이 돈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뭘까요? 이제 돈을 쓸 때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해? 나한테 이득이 돼? 이게 안전해? 이것으로 내가 건강해질 수 있어? 하는 어떤 기본적인 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또 돈을 지출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막 뭐 유행이다, 뭐 이거 너무 좋다더라 그런 거에는 현혹되지 않더라고요. 자, 돈이 사람을 좋게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공감하시는지랑 경제적 여유는 사람의 인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경제적인 여유는 조급함이 없어지고 좀 여유로워지죠. 그쵸. 모든 면에서 사람 관계나 모든 면에서 여유로움을 주는 게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들 따지고 계산하지 않아도 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죠. 근데 왜 그만두신 건가요? 제가 베이비시터를 딱 그만두려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제가 59세가 돼서요. 이제 몇 세 때부터 일을 하셨죠? 48세. 48세부터 59세까지 12년. 네. 내년이 60이라는데 전 60이란 나이가 저한테 오리라고 생각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이제 그 댁에서는 70까지 같이 살자라고 하셨는데 70까지요. 70에 내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되게 많았죠. 베이비시터로 평생을 살고 끝나는 거는 끝날 수 있지만 나는 그게 나의 꿈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놓쳤던 것들, 해보고 싶은 것들 너무나 많은데 못한 시간이 너무 길었잖아요. 제가 12년이면 50대, 저의 50대는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아깝고. 나의 10년을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여기서 70까지 사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거 옳은 건지 그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아기도 사실 제가 10년을 키웠거든요. 그 아기를 떠난다는 것도 좀 되게 마음이 힘들었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 많이 하다가 제가 베이비시터 하면서 24시간을 근무하니까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둘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때 이제 그때마다 책을 손에 들고 그냥 내용이 눈에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책을 넘기는 습관을 제가 들이고 책 속에서 이제 위로를 받고 이렇게 10몇 년을 살아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책 읽는 거는 좋으나 10년, 20년을 어떻게 책만 읽고서 사는 건 너무 생산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아웃풋을 해야죠. 네, 그래서 그럼 책을 써볼까? 갑자기. 이번에 그래서 책도 신간도 출간하셨죠. 50.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재벌가에서 그만둘 때 작가님 붙잡았다고요? 어떻게 붙잡으려고 했나요? 이건 이제 그 10년 키운 아기 집은 아니고요. 그 맨 처음 제가 제일 처음에 생활했던 그 굉장히 뭐 10대 재벌 안에 드는 그 재벌가에서 이제 그때는 제가 처음 이제 베이비시터를 하는 거라서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신경을 곤두 세워서 이제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이제 제 건강도 안 좋아져서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조금 쉬고 다시 와라. 그런데 제가 감당하기가 좀 벅찰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겠다 했더니 그러면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호텔을 해줄 테니까 경영을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그때 마침 남편도 회사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쉴 때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경영을 맡겨라.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아기를 계속 돌봐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제안을 들었죠. 근데 매력적인
매력적인데요? 엄청 매력적이죠. 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호텔을 사주느냐. 근데 그게 이제 재벌의 스케일이죠.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근데 그걸 거절하신. 그리고 이제 그걸 운영하다가 너무 어려운 거, 너무 힘든 거예요. 제 내면에서 그것을, 아이도 너무 까다로웠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좀, 네, 말하기 어려운. 네, 말하기 어려운 어떤 감정적인, 남편까지 이제 연료가 되니까. 아, 실제로 호텔에 잠깐이라도 운영을 했던 건가요? 했었죠, 네. 아, 네, 해서 이제 호텔을 조금 이렇게 잘 했었는데, 감정적으로 얽히는 부분이, 그래서 남편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되게 복잡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러다가는 내가 건강 잃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놓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놓자고 해서 놓고 저는 거기를 그만두고 저 다른 곳에 또 가서. 근데 어쨌든 뭐 베이비시터로서 받는 돈도 있고 남편분께서 그곳을 경영하면서 받는 돈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전보다 돈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한 돈보다 소중한 가치는 뭘까요? 나의 자존감이고 나의 자유죠. 너무나 자유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에게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렇죠. 어려움? 각자의 기준은 또 다른 거니까. 네. 그런 것이 계속 부딪히는 거고, 그분들의 그런 어떤 뭐 자녀 교육관이나 이런 삶의 방식이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아서 그런 것들을 나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라는 마음이 계속 갈등으로 남으니까 이렇게 계속되다가는 내가 건강을 잃겠다. 혹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정도만? 이 사고 방식이 좀 달라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이건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가 되는 게 그분들의 어떤 특권처럼 주어지는 돈으로 해결하면 돼라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저가 안 받아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도 또 다른 곳에 가서 베이비시터 일을 하신 걸로 보면 베이비시터란 일을 싫어하시다기보다는 그분과는 좀 안 맞으셨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기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베이비시터 자체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부자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명품 매장이나 시승 매장에도 가보라고 하시던데 요걸 권하신 이유는 뭔가요? 자기가 쳐놓은 그 한계 안에서 머물잖아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좀 어려워하고 그런 이제 명품 매장 같은 걸 한번 가서 뭐 벤츠 매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루이비통 매장을 가서 한번 그걸 분위기를 좀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매장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고 어렵긴 하지만 심리적인 벽이 좀 있죠. 그죠. 그거를 좀 깨봤으면 좋겠고요. 들어가면은 굉장히 쾌적하고 세련되게 분위기 해놓죠. 네, 엄청 잘 해놓고 1대1로 케어해주고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을 이렇게 좀 위해주는 손님에 대한 대접을 확실하게 해주죠. 대접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많은 걸 좀 저는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 백화점, 뭐 벤츠 매장 이건 돈 많은 사람만 가는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나 갈 수 있잖아요. 가서 살지 안 살지는 사실은 그분들도 모르죠. 그죠. 내가 뭐 1년 후에 와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그런 것들 좀 깨셨으면 하는 거죠. 이거는 저 사람들의 어떤 전유 공간이야? 이게 아니라 나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앉아보고 다음에 올게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저도 예전에 돈이 없을 때 명품 매장을 뭐 들어가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아무도 나한테 넌 못 살 사람이야 라고 하지도 않지만 들어가는 문턱이 굉장히 좀 높게 느껴지는데 예전보다는 여유가 있어진 지금은 오히려 더 사지도 않지만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난 사지도 않을 거지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한 거죠. 나는 살 수 있지만 안 사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온 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당장 일상에서 따라할 수 있는 이 재벌가들이 뭐 모든 게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반인과 다른 좋은 습관이나 생활 방식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것들. 따라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규칙적인 생활? 저녁에 일찍 좀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아침 6시면 식사 딱 하고 거의 5시쯤 기상해서 6시면 식사를 하시니까 네, 그런 규칙은 하루도 안 변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런 규칙 산책을 한다든지 뭐 운동을 하고 와서 이제 준비해서 출근하시고 퇴근하면 이제 서재에서 좀 책 보면서 뭐 정리하고 한 10시쯤이면 다 잠을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도 좋고
운영하는 것에서도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가족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재벌가에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모임을 하세요. 가족 모임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모임을 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사업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비즈니스 이야기도 하고 가정들 어떻게 잘 문제는 없는지 그렇게 가족과의 관계를 굉장히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궁금한 게 재벌가에서 이제 남성분과 여성분이 성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뭐 돈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케이스는 이제 거의 없을 거고 재벌가니까요. 뭔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뭐 여성분이 일을 하든 아니면 이제 일을 하지 않든 이렇게 될 텐데 남자분만 만약 일을 한다면 아침에 아까 전에 6시에 밥을 먹는다 했잖아요. 네. 그때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일어나서 밥을 먹나요? 아니면 일하는 남자만 일어나서 당연히 밥을 먹나요? 거의 가족이 다 일어나서 그게 이제 생활 방식인 거죠. 아침에 다 일어나서 바쁘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의 안부를 살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새벽 6시에 아기를 데리고 나오래 막 이런 게 조금 처음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어떤 규칙인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면 이런 습관을 넘어선 루틴이나 규칙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재벌가분들 보다 보면? 네, 그렇더라고요. 그게 성공으로 가는 어떤 지름길이라는 걸 제가 자기계발서 읽으면서 아, 이분들이 하는 그게 맞아 떨어진다는 걸 느꼈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거를 뭐 많은 사람들이 알긴 할 텐데 이런 규칙이나 루틴, 습관 일반 사람들 왜 잘 못 만들거나 꼭 계속 실패할까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네. 내가 오너의 입장에서 나의 보여지는 모습들, 나의 보여지는 생활들 네. 이런 것과 또 직장인으로서 빨리 얼른 후다닥 해서 회사에 가야 되는 입장하고는 많은 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성공한 사람들은 그만한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도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서 루틴 지키면서 충분히 이렇게 성장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규칙적인 루틴 이것이 어떤 성공의 기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